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향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묶음 크림, 저희 모든 묶음 라인에는 다 천연향만 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스킨 토너랑 에센스에는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그러니까 장미꽃수가 들어가 있고요. 크림에는 천연 오일이 네 가지가 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오일이 로즈 오일, 장미꽃 오일입니다. 이렇게 천연향으로만 배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연향들은 그 자체에서 얘네들이 향 분자들이 녹아져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다 보니까 뭐 향도 좋아지지만 두 번째는 되게 뭐 심신이 되게 편안하게 안정되는 효과, 그리고 피부 자체 속으로도 쏙쏙 들어가기 쉬워서 피부 재생 효과라던가 항염 효과라던가 이런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해요. 아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T존 약하신 분들 보면 티트리 오일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아니면 또 라벤더 오일 되게 순하다더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오일들을 그래서 배합해서 화장품을 저희는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시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향료를, 인공향을 직접 이렇게 배합한 그런 향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연향을 썼다는 제품과 향료, 인공향료를 썼다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전성분을 좀 보면 뒤쪽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제가 얘는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들으면 이거 되게 복잡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댓글이란다. 네. 제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인공향료를 보통 대부분의 화장품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전성분 보시면 향료라고 써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 제품 끝부분 쪽에 보시면 향료라고 써 있으면서 그 이외에 이런 멘톨, 뭐 리모넨, 리날룰, 뭐 핵실 신나말, 시트로넬올, 뭐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알 이런 성분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뭐 어플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들을 좀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화장품 전성분 뭐 뒷면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모두 그런 향을 조합하는 성분입니다.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즉 석유 있잖아요. 석유 부산물 가지고서 인공향으로 이런 뭐 유게놀, 뭐 멘톨, 뭐 리나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천연 자체에 존재하는 라벤더 오일, 뭐 로즈 오일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따로 뽑아서 이렇게 향료를 배합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향료 하면 가격이 싸고 굳이 그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배합을 하면 싼 것들로 해서 화장품에 넣을 수가 있는데 굳이 천연에서 그렇게 뽑아낸 것들로 비싸게 향을 조합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향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는 식약처에서 작년부터 이런 뭐 리모넨, 시트로넬롤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표기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게 됐어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런 성분들이 결국 알고 봤더니 알러지를 좀 많이 일으키더라. 이런 결과치들이 있어가지고 식약처에서는 합성이든 인공이든 간에 이런 향료들에 대해서를 다 향성분들, 알러지가 있는 성분들 25종을 정리를 했고요. 그 25종들에 대해서 함량 이상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화장품 뒷면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은 이 제품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건 샴푸예요. 제가 선물 받은 샴푸인데 얘만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왜냐면 이것만 쓰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제품 속에 들어간 성분 중에서 저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만든 그 샴푸를 잘 사용을 하다가 이 제품을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저는 샴푸는 잘 안 버리거든요. 왜냐면 세제로도 쓸 수 있고 주방 세제로도 어떻게 배합하면 또 쓸 수 있고 재배합을 하면,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샴푸가 조금 더 성분이 훨씬 더 좋게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판 제품,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못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필요해서 시판 제품으로 선물 받는 것들을 놔둬요. 놔두는데 얘가 가릴게요. 네, 놔두는데 이 제품 제가 그날따라 샴푸가 똑 떨어졌어요. 만들어 놨던 게. 그래서 이거 뭐 그 화장대에 있으니까 하고서 이제 가져가서 샴푸를 다 하고 샤워 다 하고 난 다음에 출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씻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마스크 끼고 이제 출근하잖아요.
입 쪽이 얼굴 중에서 입 쪽이 가장 유해 물질에 되게 약해요. 왜냐면 표피막으로 돼 있지가 않아서 우리 입술은. 근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마스크를 꼈는데 굉장히 막 그 쓰린 증상이죠. 아픈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처음에 립스틱도 그날 좀 달랐거든요. 아닌데 근데 립스틱은 원래 발라왔었던 거에서 많이 다르지 않는데 싶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결국은 샴푸 속 성분이 어차피 우리가 씻으면서도 얼굴에도 떨어지잖아요, 거품이랑.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 얼굴을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샴푸를 쓸 때마다 제가 한 3번 정도까지 썼어요. 그 원인을 처음엔 잘 몰라서. 그래서 썼는데 결국은 저한테 자꾸 알러지처럼 아프고 쓰린 증상이 입 쪽으로 계속 생겨가지고 한 이틀 3일 동안 그걸 느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료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한번 그냥 아시고서 쓰시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 아시고 쓰시라고 제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미국의 스킨딥이에요. 스킨딥이라고는 EWG라고 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이 곳에서 이 향료 성분, 프로그랜스, 퍼퓸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향료 등급을 빨간색이라는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8 정도로 그 위험도 책정을 했어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향성분을 표기하게 된 것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먼저 향성분들을 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높은 성분이어서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에요. 높은 것 중에서도 다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니라서 알고 쓰시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좀 보시면 성분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초록색 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쪽에 나와 있는 보일 거예요. 근데 암쪽 발생이라던가 생식 독성이라 이런 거 독성 쪽은 없어요. 인공향 쪽도. 왜냐하면 인공향 쪽을 향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식약처에서랑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기준치를 마련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거의 발견된 게 없는데 마지막으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알러지 쪽이랑 두 번째는 면역 독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외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세제 속의 성분, 주방세제 성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아니면 의약품 등 농약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외부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의 면역에 관련된 쪽으로 향료가 자꾸 이상하게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결과치를 현재 발견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8이라고 빨간색으로 써있기도 하지만 그 아래 부분 조그맣게 보면 FAIR라고 FAIR, FAIR라고 이건 임상치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 데이터 결과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본 결과 현재 굉장히 인공 향료 쪽으로는 위험도를 높게 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기관 쪽으로. 쉽게 말하자면 아토피라던가 이런 것도 면역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또 예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 질환에 대해서 한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공격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면 사실 항차 반응이라고 우리 과학 시간에 들은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생성이 돼가지고 면역 기능이 활발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면역으로 되게 작용을 해야 될 우리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랑도 이런 향료 쪽이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면역 기능 같은 거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좀 가깝게는 그것도 있죠. 비염, 피부 알러지 그런 거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천연향으로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인공향이 세거나 알러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몸이 조금 더 쉽게 좀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성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갈수록 피부 자체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향료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아마 그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뭐 천연향이든 그러면 인공향이든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구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묵군크림의 뒷면이에요. 전성분 뒷면인데요. 뒤에 보시면 묵군크림은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아쉬운데, 네. 자, 지금 방금 제가 샴푸 속 성분은 이렇게 적어드렸죠. 인공향료 속에 그러니까 제가 쓰는 샴푸 속에 그 알러지가 있는 성분 봤더니 향료, 멘톨, 뭐 리모넬, 리나룰, 헥신, 신나말, 시트로네롤, 하이드록시, 시트로네랄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기준치 이상이어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한 거고요. 묵국 모드 크림의 향 부분을 보면, 전성분을 보면 다마스크 꽃 오일, 마트리아카 리아 꽃 오일, 라벤더 오일, 베르가못 오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직접 그런 그 식물들을 짜낸 그런 오일들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써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라늄, 시트로네롤, 유제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향 성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향들은 이 안에 이런 오일들이 조합되다 보니까, 이런 천연 오일들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향들에 대해서는, 이 향 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이 조금 더 많이 보여서, 그래서 표기를 하라고 식약처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연향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성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알러지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향료들을 넣은 거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전성분 뒷면 보시고 가장 하단 쪽에 무슨 알, 무슨 올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댓글에 쓴 것처럼 이런 명칭들이 보이시면, 이건 그냥 향료, 인공향료로 향 분자들을 배합해서 조금 알러지 요인이 조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